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2014년 심리학자 팀 윌슨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을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15분을 보내게 합니다. 방 안에는 오직 하나 전기 충격기와 이를 누를 수 있는 버튼만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연히 왜 방 안에 전기 충격기만 놓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이 버튼은 누를 생각은 해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15분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 65%의 사람들이 스스로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견딜 수 없어서 눌러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진짜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지루함과 권태감이었습니다. 권태감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고통조차 피난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걸까요? 권태는 단순히 심심해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뒤엔 심리적, 진화적, 신경과학적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는 와중에 지루함이나 권태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쾌락적 적응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새 기능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우셨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심리학자 소냐류 보머스키는 이를 쾌락적 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순간 처음에 설렘과 즐거움을 잃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매일 먹으면 실증이 나고 꿈꾸던 직장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극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우리 뇌는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권태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재미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면서요. 두 번째는 진화적인 이유입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권태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인류는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간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자극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즉 여기에만 머물다간 위험할지 몰라. 다른 곳을 찾아봐 라는 경고였죠. 결국 권태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결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도록 설계된 존재죠. 마지막으로 신경과학적인 배경입니다. 권태의 핵심엔 잘 아시는 도파민이 작용합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도파민이 기대와 보상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면 도파민이 분비돼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는 점점 줄어들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듣던 음악은 귀를 사로잡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매력은 반감되죠. 이때 권태가 속삭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 강한 자극을 찾아.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거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루함을 안 느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일이나 관계에서 생겼던 권태감이나 지루함 등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아시겠죠? 결국 권태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태를 불편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무작정 피하려 하죠. 직장에서 갑자기 이직을 하고 싶고 연인과의 관계가 지루해지면 헤어짐을 고민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태는 단순히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권태는 당신이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태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고 작은 변화들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태와 지루함이라는 오래전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미하일 칙센트미하의 모리비로는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나 변화의 사이즈를 작게 하여 성취감은 작지만 반복적으로 느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단계를 잘게 나눠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태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히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일은 지루함을, 너무 어려운 일은 불안을 불러오지만 그 사이에 딱 맞는 난이도의 과제는 몰입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한 단계 진급을 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팀장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한다는 다짐을 하고 월간 회의에서는 최소 한 번 이상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일을 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나 자신을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보너스를 받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 특정 성과를 달성하여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일 작은 업무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해내는 것이죠. 작은 성공들이 쌓일수록 동기부여는 커지고 권태란 놈은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게 만들고 이를 성취할 때 조그만 만족감을 갖는 흐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권태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권태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번에 여러분이 팀 윌슨이 진행한 전기 충격기 실험에 참여하신다면 텅 빈 방에서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지 않고 15분 정도는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요?